위한 직업 준비 프로그램 취업 성공 하남의 이은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취업 서류 준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력서 작성을 위해서 이력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왜 우리는 써야 되는가,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회사에 잘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 환경, 회사,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또 나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회사는 어떠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왔더라, 또 그동안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많이 얻었고 깨달았는지, 또 나는 어떤 점이 나의 가장 장점이고, 또 일할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취업을 왜 하고 싶은지, 물론 돈을 벌고 싶어서 취업을 하긴 하죠. 그런데 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내가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해야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잘 쓸 수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분석이다라는 건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걸 배워왔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상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두는 것입니다. 환경 분석은 뭐냐면 요즘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장애인이 취업할 때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나와 직무, 회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게 왜 더 중요한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서류에 다 쓸 수 없고,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서류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회사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골라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이 일에 가장 내가 적합한 부분을 골라서 이력서와 자소서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회사 가는데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럼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 작성이다라는 것이 끝나면 이력서와 자소서로 나뉘는데요. 자기소개서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 면접을 보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가게 되면 그 서류를 보고 저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면 가장 좋은 서류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류 작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증명사진은 집에서 카메라로 제가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네,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권하지 않고요. 사진관에 가서 정식으로 깔끔한 사진을 찍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종이로 된 인화해서 주는 사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JPG 파일이라고 해서 온라인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파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놓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교의 입학 날짜와 졸업 날짜 정도는 꼭 확인을 해두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어디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해 놓고 날짜와 발행처도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죠. 네, 먼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왼쪽 사진도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서 좋은 인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준비된 사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증명사진은 이런 것이죠. 깔끔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네, 정장을 갖추어 입고 머리를 조금 더 다듬었을 때 더욱더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으러 가실 때에는 평소대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머리와 옷을 신경 써서 가는 것이 좋겠지요. 네, 여기 이력서 사진의 예시를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사진이 다 괜찮은 사진입니다. 네, 연령대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긴 머리보다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을 때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입을 다물고 찍었을 때보다 살짝 미소를 머금었을 때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볼까요? 네, 여기도 보면은요 다 좋으세요. 그런데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운데 사진이 조금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뒷배경이 조금 밝고 밝은 옷을 입었을 때 조금 화사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밝게 웃으셔서 뒷배경이 조금 어두웠지만 더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찍을 땐 어떻게 머리와 옷을 신경 쓰고 밝은 배경에 밝은 옷을 입고 미소를 머금은 게 가장 베스트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자, 결국 취업 서류와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핵심은요. 이렇게 사진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면 많은 말을 쓰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심을 맞추시면 역량 지원서로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 이력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 양식에 칸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의 칸에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보시면 이력서를 제출하십시오 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게 하루 남기고 이력서를 작성하려면 잘 될까요? 아니요.
잘 되지 않고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작성을 하시고 살펴보고 검토를 하셔서 빠진 부분들을 계속 보충을 몇 번 하셔서 이제 되었다 할 때 마감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예전에는 이력서를 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요새도 뭐 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컴퓨터로 작성을 하여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덜어는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더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글자의 줄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가독성 좋게 잘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 분야를 명확하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자격증이 막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다 이력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경력과 자격증과 교육 이수한 내용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너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있느냐 경력을 묻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달 일한 거, 몇 주 일한 거, 며칠 일한 거 그거 다 써야 할까요? 아니요. 너무 짧은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몇 개월 이상 꾸준히 일을 했다거나 내가 몇 개월 이상 꾸준히 책임을 맡아서 뭔가를 했던 일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졸업증명서를 내라, 자격증 받은 것을 같이 내라 라고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낼 때 첨부 서류로 함께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출 마감과 제출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날짜 지키는 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출 방법을 지켜라는 게 뭐냐면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편으로 도착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미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직접 방문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갖다 내지 말고 우편으로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 지원만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으로만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살펴두어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빈칸이 쫙 있죠. 그런데 이 빈칸을 하나하나 어떻게 채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그 사진이 맞죠? 증명사진 잘 나온 사진을 사이즈에 맞게 맞추어서 붙입니다. 컴퓨터일 때는 JPG 파일을 저 칸 안에 잘 넣도록 해야겠죠. 자, 여기 빨간 칸에 한글, 영문, 또 연락처를 쓰는 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주의할 것들은 뭐냐면 칸 안에 잘 맞춰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년월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를 쓰라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이고요. 생년월일을 쓰라고 했다면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수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요즘에는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라서 잘 묻지 않고요. 그냥 생년월일을 통해서 나이 정도 확인하는 용도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소를 쓸 때 주소를 그냥 이렇게 대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부터 쓰신다거나
아니면 동부터 쓰신다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일동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맨 앞부분 주소부터 쓰시고요. 요즘은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어 있죠.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주소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교명과 전공과 졸업연월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정확한 학교 이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정보 같지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서사부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이름이 길더라도 다 쓰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서울 4대 부속고등학교 정도는 써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학교 이름을 알 수 있게 정확한 학교 이름을 쓰셔야 하고요. 졸업 연월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 기억이 안 날 때에는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보통 졸업은 2월에 하지요. 그래서 몇 년 2월 이렇게까지는 기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쓰나요? 대학교부터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졸업한 최종 학력부터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졸업을 가장 맨 위에 쓰지요. 그리고 보통은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검정고시 받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검정고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경력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볼까요? 네, 경력란은 뭐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경험이 있으면 여기에 쓸 내용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아르바이트 했거나 잠깐 일을 했던 내용이 있다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직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일을 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했던 기간, 재직기간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명, 네, 회사 이름 쓰시면 되고요. 최종 직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종 직위는요, 직급이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원이거나 뭐 대리, 주임 뭐 이렇게 과장, 부장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이 과장, 부장까지는 가보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뭐 사원, 뭐 아니면 뭐 계약직,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근무 부서를 써라.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난이 있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력서 이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쓰냐고 물어봐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일을 했을 땐 근무 부서라고 하면 매장 관리가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뭐 편의점, 매장 관리, 재고 정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유통회사에서 내가 택배 일을 해봤었다라고 한다면 근무 부서는 뭐 택배 이렇게 하시고 업무는 뭐가 될까요? 뭐 택배, 뭐 상하차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근무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부서고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할 때는 하는데 그만둘 때가 있었죠. 근데 퇴직을 할 때 사유를 쓰도록 하는 양식들이 있고요. 쓰지 않더라도 면접에 가면 왜 그 일을 그만뒀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간단하게 명료하게 써야 하는데요. 물론 뭐 그만둘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우리 팀장님이 싫어서 집이 멀어서
갑자기 몸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둘 때는 그냥 개인 사유, 뭐 건강상 이유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 영업 종료 이렇게 쓰든지. 예,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것들은 그냥 개인 사유라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가 회사가 영업 종료 이렇게,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또 보면요. 자, 자격증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자격증명, 등급 취득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자격증 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이 저 한 3개, 4개 있는데요. 뭐부터 쓰면 좋을까요? 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가 자격증이 있다면 그걸 가장 맨 위에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순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업무랑 관련 있는 자격증이요. 예, 그런 자격증을 쓰시면 되겠죠. 등급은 받은 점수가 있다면 쓰시는 것이고요. 각자 자격증마다 몇 월 며칠 날 취득했다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자격증을 보면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발급 기간은 그 자격증 맨 밑에 보면 어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요. 운전면허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다 쓰는 것보다는 국가 자격증 아니면 내가 가장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 그 다음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자격증, 네,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기소개가 있는데 자기소개를 별도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쓰면 되냐. 이 부분에는 간단하게 자신의 지원 동기, 저는 이러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입사한다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지를 간결하게 문장 한두 문장 정도로 표현하는 내용을 써주면 훨씬 더 성의 있는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력서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지원자 아무개 하고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안 쓰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날짜와 이름과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거나요. 왜냐하면 이력서라는 것은요. 개인이 발행해서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하는 공문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임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 이력서 작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서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회사 가서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성격의 장점은 뭐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회사에 가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지원을 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자기소개서 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소개를 그냥 하려면 사실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별로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잘 살펴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두었다가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회사 가도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들이에요. 성장 과정이 어땠냐, 성격의 장단점이 뭐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입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요, 아주 큰 회사도 묻고 아주 작은 회사도 기본적으로 묻곤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써라라는 난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요. 저는 몇 남 몇 여에 몇째로 태어나서 엄마는 어떠시고 아빠는 어떠시고 우리 집 옛날에 어디 살았는데 이런 얘기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쓰는 곳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 내가 청소년기 정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사실은 조금 어리니까 조금 남겨두고요. 청소년기 한참 내가 자랄 때 내 생각과 가치관이 생길 때 내가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했거나 또 나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었다면 누군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요, 물론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장점은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내 스스로 잘 발휘가 되는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단점을 쓰시고 어떻게 해요? 다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써주시면 아주 좋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원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회사에 내가 왜 지원했는지 가장 중요하고요. 회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도 되게 많은데 왜 우리 회사 왔지? 라고 궁금해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잘 생각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어딘데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늘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 보였다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원했다든지 이런 나름의 이유를 소박하지만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회사에서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 회사를 우리나라 제1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죠. 그런 것보다는 저는 누구보다 일찍 오고 솔선수범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저는 회사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내가 실천 가능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성장 과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길게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문장 3개 정도, 4개 정도 문장으로 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 과정이다 라는 항목에는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소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지요. 예, 이 소제목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의 핵심 내용을 쓰는 것이고요. 내용을 읽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읽고 나면 어떤가요? 네, 이걸 읽고 나면 이 친구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께 영향을 받았고
성실한 것이다 라는 것은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쓰는 것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데요. 내가 글을 쓰고 나면 맞춤법이 맞는지 인터넷상에서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 두 번째, 장점과 단점이 뭐냐라고 묻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 소제목,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읽어볼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힘을 얻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 단점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메모를 합니다 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긍정적이게 장점입니다 하고 끝나면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힘을 얻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주위의 평판을 써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점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고 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단점을 알고 있지만 메모를 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쓰되 장점에는 자신이 어떤 평판을 받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단점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꼭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춤법 검사를 하시면 좋겠죠. 네,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세 번째,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항목이거든요. 자, 여기 볼까요? 좋은 회사, 좋은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내용을. 취업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사원들을 위한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의 좋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대단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용을 담았죠. 그리고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나는 이런 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준비해왔다라는 내용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을 수 있겠고요. 이것 역시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항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제품 포장을 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 포장을 잘하는 내용인가 보다. 네, 내용을 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어디에서 제품 포장을 몇 개월 동안 배우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남 장애인복지관에서 또는 어디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몇 달 동안 했고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라는 내용을 쓰면 좋겠죠. 처음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선생님들께 인정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일해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훈련하면서 배운 것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후배들을 잘 가르쳐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또 가장 장점, 제가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강점, 작업 속도가 빠르고 선생님들께 인정받았고 내가 경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한 것을 회사에서 일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 안에 짧은 문장이지만 내가 잘하는 것,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포부가 있는지를 다 밝혔죠. 그래서 여러분 긴 문장은 아니더라도 문장 3개에서 한 4개 문장 정도로 자신이 이 항목에서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차분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맞춤법 검사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취업 서류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죠. 자,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성격의 장점, 내가 잘하는 특기, 나는 어떤 경험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것을 취업 서류에 녹여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조금 부족한 게 많아서 나를 써줄까? 이렇게 자신 없어 하고, 나를 안 써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살펴본 내용대로 잘 준비하고 면접에 가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열심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다 통하게 돼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름의 장점이 있고요. 나름의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좋은 점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요 항목들에 대해서 한 3개에서 5문장 사이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들을 공책에 생각날 때마다 써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더 좋은 취업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